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회원님들 그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공지사항도 한 가지 공지사항도 좀 알려드리고 제가 일단 몇 가지 그 알릴 것은 알려드리고 부탁드릴 건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디닥터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회원님들 그 지금 이 프로주식클럽 통해서 오셨죠, 그죠? 여기 개미에셋.com 치셔가지고 아마 이 방송국을 통해서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로 오셨죠, 여기로. 그죠? 여기로 오신 거 맞나요? 아마 여기로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여기로 오셨는데, 자, 요 밑을, 홈페이지 요 밑을 잠깐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밑으로 쪼르륵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실시간 메시지라고 해서 제가 이게 아침에 그 회원님들 여기에다 제가 메시지를 날리면은 그 회원님들 그 프로주식클럽 어플에 이게 문자처럼 날아간답니다. 제가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게 공지사항 이런 거 확인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런 기능이 이제 알았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봐봐요, 어제 5월 27일 날 아침에 제가 8시 반쯤에 이 문자를 보냈거든요. 미국 경기지표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와 더불어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지수는 이렇게 밀릴 것이다. 자, 시장이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돌파보다는 눌림목의 형태로 진행되는 종목이 많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돌파보다는 눌림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돌파보다는 눌림목이 많을 것이다. 어제. 그래서 어제 보니까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해화학이라는 종목. 회원님들 여기다가 줄 딱 꺼놓고 보시면은 자, 요 자리 돌파하고 나서 어제 자 요렇게 눌려놓고 그죠? 자 요렇게 한번 살짝 눌러놓고 여기서 매수 기회 주죠. 매수 기회 주고 종목이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요런 식으로 올라갔죠. 요런 메시지들은 회원님들이 아침에 이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고를. 안 왔습니까? 그럼 이거 뭐 구독 누르나 마나 소용이 없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요 일단 여기 아침에 와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남기면 날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셔야 되겠네. 이 배달은 안 된답니다, 회원님들. 배달 안 되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드시고요. 이게 무슨 짜장면이야, 뭐야 이거. 이게 배달이 안 된다네요. 이거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배달 업무를 보지 않는다니까 직접 방문해 하셔가지고 이 테이크아웃 해가시기 바랍니다. 전륜이 거는 메시지가 왔어요. 왜 내 건 안 가지? 이게 찍혀서 그런가. 아프리카에 찍혔나. 자,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34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메르스 관련주들은 진원생명과학만 강세를 펼치고 나머지 관련주들은 약세가 예상됩니다라고 제가 오전 8시 34분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메시지 보이나요, 회원님들? 오전 8시 34분에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회원님들 오전 8시 34분에 자, 그러면 진원생명과학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참고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좀 건들지 말아야 되겠죠. 자, 진원생명과학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매한 분들은 오늘 이런 식으로 강세를 펼칠 때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될 것이고 자, 이 이외에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요런 것들은 오늘 좀 오전에 약했죠. 오늘 요런 종목들은 오전에 약했잖아요. 자, 분봉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보면은 요런 식으로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죠? 빠졌잖아요. 요런 것들은 회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죠. 참고. 예를 들면 50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빨리 팔아버린다든가 진원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게 때려줄 때 일부 단기 차익 실현에 빨리 나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제가 어떤 메시지를 날릴까 미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일단 여기 오시면 구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실시간 메시지 요거요. 저는 실시간 메시지로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방송에 빨리 어쩌고 가입을 하세요.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는데 빨리 회원님들 사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일절 안 하죠. 그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제가 뭐 이런 걸로 회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거나 방송에서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그 수백 개의 동영상 중에서도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회원님들 매매 실제로 도움되는 말만 하니까 이 구독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리질 않았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내일 그래서 미리 보낼 메시지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오늘 내일 내용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 증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6.5% 빠졌고 아마 이 구간에서는 살짝 소폭 기술적 반등, 예, 기술적 반등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맞습니까? 6.5%나 빠졌어요. 회원님들 이게 일반 개인적인 어떤 일반 종목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내일은 어떤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까? 내일은 어떤 종목들을? 중국 관련주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많이 오른 것들,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육아 이런 것들, 그죠? 이 중국 관련주들이 약세를 펼칠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높으니까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오른 것들, 예, 그래서 이 중국 관련주들을 회원님들이 내일은 상당히 조심해서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한다라는 말이 이미 이 주식을 수익을 좀 보고 있는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이 좋고 내일 만약에 중국 관련주들을 혹시라도 뭐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면은 평상시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더 빠진 뭐 요 가격에서 기다린다라든가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를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써내는 어떤 그런 기지를 발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걸 글자로 친다고 해보세요. 이걸 타자로 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으로 이렇게 미리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글로써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예 그냥 말로 하고 치우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쉽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살 걸 갖다가 차라리 한 단계 미뤄가지고 여기서 살 걸 갖다가 한 단계 미뤄가지고 여기서 사세요. 이러면은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거든요. 회원님들이. 근데 이걸 말로 풀어서 쓰려면은 참 애매하죠. 이게. 회원님들이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서 쓰는 것과 말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 중 당연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짚어주는 게 회원님들도 이해가 훨씬 쉬우시죠. 자, 근데 이런 점들이 지금 제 방송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중간에 이제 몇몇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들과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왔었냐면은 과연 네 방송을 듣고 네 매매법을 듣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저도 체념하듯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자기 운명이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지금 나도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근데 또 반면에 또 다른 몇 가지 의견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오늘 회원님들한테 오늘은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들보다 좀 더 회원님들이 아까 보니까 우리 또 부여주님이 이거 완전 꿀팁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회원님들이 보실 때는 이런 거는 약간의 팁이 맞습니까? 회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에도 어떤 매매의 스킬, 매매의 팁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나요? 예, 좋아요. 근데 요런 팁들을 자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기 싫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난번 이 회원님들이 이 주식 강의 동영상도 이게 이렇게 히트를 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세상에 댓글이 60개나 달립니다. 제가 댓글을 일일이 못 달아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데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도저히 이 답 댓글을 달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도저히 이 답 댓글을 세상에 60개를 하나하나 저걸 다 달고 있으려니까 힘이 애초에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이게 애초에 엄두가.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댓글을 열심히 작성을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힘이 좀 빠져 있었는데 이 댓글로 인해서 예, 힘이 더 넘쳐나고 제가 방송을 왜 해야 되는지 참 그런 이유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댓글에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이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오늘 방송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쉬고 싶었어요. 좀 쉬고 싶고 그냥 책 읽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커피숍 가서 쉬고 놀고 싶더라고요. 사실 좀 정신적인 어떤 피로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심리학 서적에도 있습니다. 남들을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소모가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번씩 정신적으로 약간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것도 정신 노동이죠. 저도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알려드리고 내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려면은 사실 저도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영리하다거나 아주 상급 수준의 그런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예,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어떤 다른 좋은 강의가 있다라든가 그러면은 사실 저도 돈 내고 듣는 강의도 있어요. 저도요. 뭐 나름의 어떤 인문학이라든가 경제학 강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누군가 어떤 다른 사회적인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에게 뭐 돈을 주고 살짝 듣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뭐 나도 누군가에게는 또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저도 회원님들한테 뭐 또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주식 말고요. 주식 말고 어떤 다른 다방면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책도 사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 지적인 어떤 욕구를 좀 채워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럴 시간이 좀 별로 없었어요. 예, 사선회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할 시간이 저도 필요하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할 시간이.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없고 저도 제 나름대로 좀 쫓기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피곤해지면서 제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근데 또 이렇게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좋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댓글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달리시거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야 이렇게 내 방송을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있는데 야 정말 이거 내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주 방송을 하는 걸 어떻게 또 알고 기다리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모든 약속을 뒤로 하신 채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앉아 계시는데 아, 내가 좀 더 힘을 내야지 하는 그런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책임감이죠.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책임감, 어떤 억압이라든가 강요 이런 게 아니라 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고맙고요. 예,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이 댓글을 남겨주신 회원님들께 만 하고 싶었어요. 예, 꽤만. 여기 댓글 안 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강자이님 보니까 여기 댓글이 없네. 그러니까 한강자이님한테는 별로 안 고마워요, 제가. 별로 안. 우리 남양주 남비님 여기 댓글 있나? 여기? 남양주, 한강자이님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강자이님한테도 고마워요. 우리 지지 않는 매매님은 댓글 다셨어, 안 다셨어? 요렇게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 요렇게 하나하나 찝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예, 지지 않는 매매님, 후기가 더 좋죠, 후기가. 이런 분들은 진짜 왕창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러신 분들은, 왕창 고마우신 분들이죠. 자, 농담이고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 여기 보시면은 회원님들이 시가 돌파 매매 기법 1을 배우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뭐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죠? 요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시가 돌파의 어떤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저 때 저 방송 보신 분들, 그죠? 새로운 한 가지 팁들이 분명히 나온 건 맞는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기 싫어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려드리기 싫었다라면은 분명히 저 방송을 지워버렸거나 저 방송을 하지 말았어야지 맞아요. 그지 않나요? 그죠? 제가 이거 지워버렸겠죠. 이거 아까워. 내가 왜 이거 이 사람들한테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은 아마 이런 세부적인 팁들은 오늘 방송에서도 지난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팁을 안 알려줘? 라고 묻는다라면 굳이 변명이 아닌 변명을 대자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회원님들께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주식 강의 동영상이라는 것은 종합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학원. 이 종합학원이라는 것은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수준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떻게 보면 학교랑 마찬가지예요. 어느 잘하는 일부에게 그 수준을 맞출 수도 없고 너무 못하는 사람에게 수준을 맞출 수도 없어요. 완전 초보에게들만 수준을 맞춰버리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동영상을 보시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보시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죠? 회원님들이 동영상을 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회원님들을 원망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아도 당장 재미가 없고 내가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동영상은 나라도 안 볼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카페 회원님들의 어떤 지적 욕구와 수준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자, 이 시가 돌파 원이라는 매매 기법을 좀 더 우리가 깊숙이 가본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다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원리까지 집어넣고 다른 어떤 시황이라든가 뉴스의 개념까지 꼭꼭 밟아 눌러서 엑기스만 꽉 채워서 진짜 하나의 어떤 보약을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엑기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 이제 제 방송을 접하고 이 인간 방송 들어보니까 나름 좀 괜찮네. 들어볼만 하네. 하고 소위 말하는 엑기스적인 방송, 카페 일부 매니아급 정도 되는 회원님들이 좋아할 만한 방송을 딱 눌렀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거는 분명히 쉬웠는데 지금 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뭐 전 고점을 매몰대까지 뚫어주는 시가 돌파 원이 더 좋다라는데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초보일 때는. 그래버리면 이제 어렵고 재미없는 방송이 돼버리죠. 그럼 그런 분들은 카페로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페 운영이 좀 목적이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매니아만을 위한 어떤 그런 방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회원님들은 처음부터 매니아나 고수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깊게 제가 파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페 전체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초보의 수준도 맞춰야 되고 중수의 수준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타협점이라는 걸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 뭐 지치울 부자님, 그 다음에 지지 않는 매매님 이런 분들이 카페에 계시는 많은 일반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매 실적이 살짝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 어떤 벽이 하나가 딱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뚫고 올라가 버리려면은 거기에 맞는 그만큼의 더 강력한 세부적인 팁과 그 다음에 이걸 뚫을 수 있을 만큼의 뭐 거래량, 소위 말하는 공부의 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공부의 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실력이 딱 막혀가지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이 자리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걸 느끼고 있다, 느꼈던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걸 한번 뚫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만 제 방송이 기준을 맞출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런 공개된 방송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보편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보편적. 이게 회원님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수준에 맞춘 과외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원님들 스스로 돌파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돌파를 시키거나 아니면 누구 잘하는 매매를 좀 잘해 보이는 사람의 매매를 좀 흉내를 낸다라든가 뭐 매매일지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민감한 얘기다 보니까 쉽게 꺼내지를 못하는데 사실 자칫 이렇게 말하면은
뭐 물론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미지가 뭐 깎여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저도 아까 회원님들한테 말했죠. 책을 보고 있다고. 책.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팁들은 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내가 막 이걸 광고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거니까. 뭐 그렇게 욕 얻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거래량을 터트려서 회원님들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모든 강의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카페는 죽은 카페가 되는 거죠. 죽은 카페.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몰릴 거란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옴으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 카페에 나타나고 있죠. 아까 제가 방금 잠깐 우리 부효주님 예를 들었는데 자 보세요. 부효주님이 처음에는 카페에서 질문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살짝 그 귀찮은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부효주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질문을 막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일 수도 있었지만 자 지금 부효주님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효주님도 뭔가를 배워서 아니까 보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자 댓글을 열심히 다루면서 다른 분들에게 이 댓글 조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들이 보면은 또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럼 이 댓글을 보면서 팁을 얻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어떤 팁. 제가 할 수 없는 팁들을 회원님들이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많은 회원님들이 카페에 유입이 되면서 그 중에 누군가 남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하고 나름의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걸 또 좋아하는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회원님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 내가 이 카페에 나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회원님들이 충분히 있죠. 그럼으로써 어떤 자기 자신의 지식도 한번 점검도 할 겸 남에게 댓글을 달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력도 좋아지고 해덕이님도 그렇고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시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세요. 백억개미님도 마찬가지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다는 광마님도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핵초보 주식쟁이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들은 굉장한 순기능이란 말입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서로 끌어주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영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분들. 그 중에서 왜냐면은 일부만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니까 제가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활동 안 하는 분들 다 자를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디?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 혹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틀리지는 않을까? 뭔가 도안은 주고 싶지만 내가 아는 게 틀린 답일까봐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이 활동을 못 하시는 다소 소극적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활동을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따지지도 않고 에이씨 뭐 활동도 안 하고 다 잘라. 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런 순 기능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웃긴 게 보면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름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전부 다 특징이 지금 뭐 본의 아니게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다? 예, 소위 말하는 오수 회원님들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보면은 일반 회원님들이라고 해서 댓글 못 달고 활동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일반 회원님들도 열심히 활동하시면 됩니다. 활동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나름의 특혜는 제가 반드시 보장을 해 드립니다. 제가 회원님들 활동하는 거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 있어요. 일단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하는 것 자체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이제 글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좀 더 빠른 성장의 비결인 거죠. 좀 더 빠른 성장의 비결. 회원님들 저처럼 되시려고 그럽니까? 저처럼요. 저는 냉정하게 회원님들한테서 제 자신을 평가를 하자면은
이 어떤 주식 시장에서 사실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한 삶 자체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저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만으로 제가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무려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 2015년이잖아요. 2001년, 2년 사이에 거의 약간 묻지마 투자 비슷하게 이제 귀동량으로 뭐 내 것도 좀 사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게 20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책상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눈에 쌍불 켜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얻어 터지기 시작한 게 거의 한 2001년 요쯤이란 말입니다. 지금 2015년이니까 무려 14년이라는 거의 시간이 흘렀어요. 14년 정도가. 회원님들도 이렇게 되려고요? 이거는 실패한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오래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치죠. 그죠? 지치죠. 인내심을 가지고 잘 버티고 잘 이겨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누구나 다 지치고 회의적이 된단 말입니다. 제 말 맞나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시간을 좀 더 땡겨야 돼. 너무 길어, 이게. 너무 길어. 너무 길면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긴데, 그거 어떻게 버텨?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원님들이 이렇게 카페 활동을 하시면서 글을 보다 보면은, 아, 이 사람 말은 좀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거래를 했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잘 볼 필요가 있죠. 뭐 쪽지로 물어보고 그런 행동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회원님들이 가만히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냥 모니터링을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뭐 HS님, 뭐 백억개미님, 그 다음에 안전모드님 이제 오늘 안 오셨는데, 그 다음에 애엄마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1화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카페에 보시면 또 애엄마님이 여기 보시면 그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에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 보겠습니다. 자, 처음과 지금이 애엄마님이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자, 같이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이게 회원님들의 어떤 발자취가 되는 거죠. 제 애엄마님, 우리 필명 애엄마님 보시면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썩 뭐 많이 잘 하거나 그러시지 못해요. 이 글을 읽어보면은 조바심이 묻어나기도 하고요. 조바심. 보면은 그렇게 잘 하시지 못하세요. 처음에는. 보면은 처음으로 쓰는 매매일지 해서 보시면은 자, 작년 2014년 9월 17일부터 쓰셨는데 손절 마이너스 2%. 시가 뚫고 매수했는데 실패함. 자, 보시면은 손절가에 오지도 않았는데 손절해버리죠. 그죠? 처음에는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세요. 그리고 뭐 조바심이 이렇게 좀 있다라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좀 그래요. 보면은 10월 첫날부터 뭐 손실 있었는데 아 멘붕이네요. 그죠? 이제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초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초보에 가까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요거 하나 딱 잃으니까 바로 우울하다고 해버리죠. 자, 보세요. 여기서는 벌었어요. 여기서는 자, 잃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승률로는 1대1이란 말이에요. 1대1. 1대1인데도 자, 봐봐요. 굉장히 비관스럽죠. 마인드 자체가. 그런가요? 회원님들 어떤가요? 분명히 결과만 놓고 보면 1대1이에요. 1대1 어떻게 보면은 1대1 맞습니까? 근데 보면은 상당히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자신 없어하고 어차피 결론은 1대1인데 그런데 지금으로 한번 와서 볼까요? 자, 얼마나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자, 2014년 10월 1일의 모습이에요. 2014년 10월 1일 아직 1년도 채 지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 우리 애엄마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하셨는가.
이 글을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 사람의 답이 다 나오죠. 자, 애원마님 가장 최근에 게 5월 21일자네요. 애원마님은 지금 일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오시거나 매일매일 글을 쓰거나 그러지 못해요. 자, 5월 18일 전고 눌림으로 매수 5% 힘들게 수익 냈어요. 자, 하지만 힘들었지만 힘든 하루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과는 뭔가 모르게 글 분위기가 다르죠. 수익률도 더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2.5%, 2%만 올라가면 파시더니만 지금은 수익률도 올라가고 글 쓰는 분위기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게 살짝 회원님들도 느껴지십니까? 지금 보시면서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보면은 글도 상당히 좀 차분하죠. 왜 샀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도 내면서 올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유가 있죠. YG 엔터테인먼트 1.6% 오늘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뭐 내일 되면 반등 나와주겠죠. 이렇게 회원님들 느껴지시나요? 이게 그래서 느껴지시나요? 사람이 변했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처음에 애원마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작년인가? 애원마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카페 이거 뭐 유료 방송, 장중 방송 가입하면 안 되냐고. 자, 이러면서 제 방송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요 인간이 회원 가입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방송에서 나가시면 되고 카페 안 오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지 마라 그랬죠. 애원마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라도 받아주시면 안 되냐고. 이거는 받아주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방송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나야 뭐 방송 들어와서 돈 받아먹으면 좋지. 근데 안 와도 되겠다 싶으니까 진짜 오지 말라고 그런 건 나 믿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어떤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믿고 오지 마시라고. 진짜 그랬다니 그냥 오지 마시라고. 와도 어차피 받을 마음도 없다고. 그래서 애엄마님이 선택을 하셨죠. 책 보고 공부하셨죠. 애엄마님이. 책 보고 공부하셨죠. 아마 애엄마님이 작성글 중에 보면은 그 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또 있을 겁니다. 야간 강의 언제 올려주시나요?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있을 건데 그래서 혼자서 책 보시면서 그냥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우리 애엄마님을 살짝 내팽개쳐놨죠.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혼자 한번 살아남아 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어떻게 해서든 혼자 여기 실제로도 그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네요. 그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해놨네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방송 오지 말고 혼자 좀 더 버티시라고. 근데 지금 혼자 잘 버텨서 잘 사시잖아요. 그죠? 혼자 잘 버텨서 문제는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잘 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카페 그 독도매님. 독도매님도 처음에 똑같은 소리 했어요. 독도매님도 처음에. 오면 안 되냐고. 오지 마라고 그랬죠, 제가 또. 왜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아세요. 카페 그때 우리들의 이야기 여기 잡담. 지금은 공지에서 내려갔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그 독도매님 글 보셨나요? 이제 새롭게 직장도 없고 주식 투자로 수익도 내기 시작하시면서 정말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다라는 어떻게 이 글 읽어보셨습니까? 회원님들? 그죠? 회사도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하지만 여태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공부해서 주식으로 수익도 진짜 오랜만에 내보고 잘 되셨다고. 왜냐면 이분도 저하고 전화통화 2번이나 했단 말입니다. 그냥 대강 통화를 하면 알아요, 그냥. 왜냐면 주식으로 같이 고생해본 사람들끼리는 그 고생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야, 이분이 진짜 제대로 고생 좀, 맛 좀 보신 분이구나. 거의 다 왔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이걸 뚫기 일보 직전인데, 이거는 굳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거 방송 들으면은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제가 방송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방송을 들어서 되는 분이 있고 들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들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왔거든요. 이미 다 왔는데 뭘 들어. 그냥 혼자 해야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또 오지 말고 다시 한번 카페에 있는 동영상 보시면서 굳이 방법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그냥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책 보시면서. 그래서 독도매님도 그냥 저 믿고 나 하나 믿고 그냥 방송 오시지 마시라고. 책 보고 해서 안 되면은 그럼 오시라고 방송에. 그러면은 그 책값만큼 제가 날짜 다 빼준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책 가격 33만 원이잖아요. 이런 얘기 하려니까 또 참 너무 인간이 계산적으로 보일까봐 그런데 그건 내가 책값 그거 그러면 거의 안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방송에 오시면은 그 책값만큼 방송 날짜 그대로 다 넣어주겠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렇게 책 봐도 안 될 것 같으면은 방송에 오시면은 책값만큼 내가 날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 한번 믿고 그대로 갑시다. 책 보시면서 공부하고 대신에 직장 꼭 구하는데 집중하시겠다고 약속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직장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주식 매매하시면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딱 와요. 지금 카페에 지금 이 방송에 계신 회원님들 중에 또 안타까운 분이 한 분이 있죠. 제가 오늘 우리 장중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이분은 좀 말렸으면 좋겠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요. 좋은 의미로. 우리들의 이야기 요 게시판에 글 쓴 것만 봐도 알아요. 누가 될 사람이고 안 될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요. 지치울 부자님이 계시네요. 이분. 지치울 부자님도 자리에 계십니까? 지치울 부자님은 한 끗 차이죠.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은 흥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치울 부자님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누군가 좀 매매를 중단시키지 않으면은 진짜 아파트 난간 한번 잡으시는 거고 좀 쉬어가시면요 더 잘 되실 겁니다. 아마 더 잘 되실 거예요. 주식 하신지도 그래도 나름 좀 되신 것 같아요. 지치울 부자님은 완전 초보는 아니시고. 지치울 부자님 그 주식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자, 지치울 부자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로 상담을 봐봐요. 10년 되셨잖아요. 10년 되셨대잖아요. 안 봐도 안다니까요. 그냥 글 쓴 것만 보면 알아요. 야, 이분이 오랫동안 그래도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살라고 버티신 분이구나. 이거는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되겠다. 제가 장중 방송에서도 우리 방 회원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안타까운 건 누가 조금만 이렇게 좀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도 했고요. 방송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요. 우리 방 오시라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오시겠다고 전화하고 뭐 가입비 내신다고 하셔봤자 예, 저는 지치울 부자님을 받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다 왔는데 뭘 봐도 그냥 혼자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진짜 잘 알죠. 근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본인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적어놨잖아요. 우리 지치울 부자님이 본인이 흔한 욕심과 조급증 발동으로 이렇게. 근데 문제는 본인이 너무 잘 아시지만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누가 그걸 강제적으로 담배를 필 때마다 뭐 옆에서 탁 때린다든가 담배를 얼른 손에 뺏는다라든가 강제적으로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마냥 무식해서 못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런 분들은 방송을 들어도 답이 없어요. 본인에게 달려있거든요. 본인에게. 여기서 조금만 바꿔주면은 참 다 되는데 그냥 카페를 보면은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분은 조금만 야, 옆에서 누가 좀 이렇게 뭐라고 좀 하고 그러니까 뭘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가르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10년 동안 해왔으면 이미 그 사람은 고수란 말입니다. 더 이상 차트로 얘기할 게 없어요.
회원님들이 만약에 차트를 한 2, 3년 정도 열심히 보시잖아요. 저하고 회원님들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이미 다 고수죠. 이미 다 고수. 그 정도 봤으면요. 충분히 봤고 이미 다 고수예요.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차트 공부 한 2, 3년 열심히 하셨다. 그럼 이미 다 잘할 수 있는 기본 그 베이스는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아주 약간의 차이인 거죠. 어떤 그런 팁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아까 같은 어떤 세세한 팁은 어디서 배우느냐? 수익 나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그런 팁들 못 배웁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주식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라든가 마인드 이런 걸 깨우쳤던 부분들은 어디서 깨우쳤냐면은 손실로부터 깨우쳤죠. 손실로부터. 수익 났다 이거예요. 회원님들 수익 난 종목을 가지고 꼼꼼히 분석하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수익 난 종목은 수익 나니까 기분 좋아. 역시 매매 기법대로 하면 되네. 땡. 이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 1번 아니다 2번. 그렇지 않나요? 이거 여기다 줄 꺼놓고 여기서 지지 나왔어. 역시 매매 기법대로 하니까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걸로서 끝이지. 뭔 분석을 해. 결국 수익으로부터 크게 배울 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배우느냐? 손실난 종목은 본의 아니게 분석을 좀 더 하게 되죠. 그 손실로부터 얼마나 회원님들이 배우고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실나니까 에이 썩을 씨 기분 개판이고 뭐 됐다 막 그냥 술이나 빨자 막 아이씨 내일 뭐 매매해갖고 수익 내면 되지 이래버리면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손실도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매매 기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난 케이스가 있고 실수를 해서 손실이 난 케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대다수가 그걸 구분을 못해요. 문제는 매매 기법대로 원칙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아니면 진짜 실수를 해서 손실 난 게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두 개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매 기법대로 밀어붙이고 싶고 자기 원칙대로 밀어붙이고 싶지만 내가 이걸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밀어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애초에 내가 뭘 맞게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니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그러니까 결국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시고 이것저것 다 건드리기보다는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카페에서 많이 회자되는 매매법부터 일단은 마스터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해보다 좀 안 되니까 저거 쑤시고 저거 해보다 안 되니까 또 이거 한번 쿡 찔러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부터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 되는지. 그래야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자신이 있어야 밀어붙이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데 뭘 믿고 밀어붙입니까? 그죠? 근데 회원님들 이런 강의를 하시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회원님들은 좋아요. 이런 거 또 해주세요. 이러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강의는 망한다는 겁니다. 자본의 논리로 따졌을 때는 카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이제 딱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강의는 참 그렇죠. 예, 잔소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잔소리로 생각을 하더라. 잔소리 아니면 그 홍보. 뭐 물론 홍보의 기능도 하겠죠. 잔소리 아니거나 홍보, 책팔이 이런 거. 아니면 저 인간 요즘 돈 떨어진 것 같나 봐. 내가 유승준이야 뭐야 이씨 진짜. 아프리카에서 내가 이런 방송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요즘 돈 떨어졌나? 저는 위원님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과방송 해야 되나요? 사과방송? 사과방송?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고 뭔가 좀 굵직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공개되어 있는 방송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보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인 부분에. 자, 그리고 회원님들 시장이 예를 들어서 폭락이 나오고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회원님들하고 저희 차이점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제가 마냥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손절 치고 손실 입습니다. 뭐 저는 그러면 손실 안 입을 것 같아요. 손절 칩니다. 제가 왜 손절을 안 칩니까? 제 카페 매매기법에 손절선을 엄밀히 정해놨는데 손절 치죠.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을 것 같습니까? 하락장 나오면 진짜 인생이 끝나고 세상이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가 어렵고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하락장에서 수익을 못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기꾼입니다. 그거는.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내 얘기. 여기 있는 지금 회원들은 이게 문제야. 이게.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반말 살짝 섞어가면서 자, 지금 이렇게 장이 빠지지. 이럴 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쳐맞고 울고 짜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니까 망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죠. 사기. 장세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회원님들. 장세 앞에서는. 시장 전체가 예를 들어서 폭망이 나온다 칠게요. 거기서 나 혼자 살아남는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물론 살아남을 수 있는 한 명 정도는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 한 명에 지금 마이크 붙잡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인간이 그 한 명에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든 게 없거나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자, 이렇게 훅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훅 빠지는 과정에서는 사실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 자체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카페의 매매법은 뚫고 올라간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지 않나요? 우리 회원님들 시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종목이 실제로 잘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근데 장이 이렇게 자 푹 빠집니다. 자, 푹 빠진다 칠게요. 그래서 매매를 할 종목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참아야죠. 매매를 하지 말아야죠. 참아야죠. 자,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어느 순간, 종목이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 이해되십니까? 요거. 저 이렇게 높이 올랐던 이렇게 높이 올랐던 종목이 자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언제 기회가 옵니까? 언제? 드디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맞나요? 요런 그림 기억나시나요? 요런 그림, 이 전체 그림 이해가 되세요? 이 전체적인 그림? 이 순간에 공격적인 매매가 행해져야 된다고. 저때 이제 다시 종목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뭐 시가 돌파 1이라든가 볼린저 밴드 1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저 시기 때는. 시가 돌파 3는 별로 안 나와요. 저때 많이 나오는 게 시가 돌파 1, 시가 돌파 3, 볼린저 밴드 1, 2, 3, 그 다음에 음봉 저점 매수, 소위 말하는 카페에서 불리우는 사드, 이게 이제 미친듯이 나오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가 매수 시리즈들 이게 많이 나오죠. 또 이게 시가 3가 잘 안 나오죠. 이때는 또 볼린저 1도 조금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요때가 그렇죠. 삽질마왕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대다수의 개인들이 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항상 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항상 매매를.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종목을 줄이고 매매를 하지 마셔야 된다고. 지난주쯤엔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카페에 보니까 어느 회원님이 잡담 게시판에 이렇게 써놔 주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방가주식님이 이번 주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던데 무리하게 하다가 손실 입고 다 팔아치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참고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저희 방도 종목을 한 개, 두 개씩만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한 개, 두 개씩만. 그리고 오전장 방송만 하고 지금 계속 마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마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름 그래도 예,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면서 그래도 예, 그래도 회원님들의 관심을 주식이 아닌 어떤 취미, 그 다음에 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스스로 하고 계시는 업무, 이런 데 이제 좀 더 집중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끔씩 드물게 한 번쯤은 시장에서 살짝 비껴나 있으셔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들보다 잃더라도 덜 잃는 게 관건이죠. 덜 잃는 게. 잃을 때 덜 잃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벌 때 더 많이 벌 수 있죠. 잃지 않고 회원님들이 잘 참고 버티기만 하시면은 확실하게 기회가 올 때,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이 나올 때 당연히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확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회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쉽게 돈을 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종목이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세게 팍팍 움직여주지도 않을 것이고 말이죠. 그럼 이 기회 때는 예를 들어서 조종장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매매 기법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점검을 해야 됩니다, 회원님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한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례를 정말 중요하고 회원님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회원님들이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례를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요. 선원들이 있어요. 선원들이 있는데 선장이 보통 나이가 많죠. 선장이 나이가 많은데 그 TV에 나오는 선장은 나이가 저하고 거의 동갑이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나이가 선장이 어려버리면 선원들 그 뱃사람들 사실상 거칠죠. 거칠고 진짜 막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말도 험악하게 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아무래도. 근데 그 선장은 나이가 어린데 선원들이 그 선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하러 간 사람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 보통 이렇게 선장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선장하고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됐냐고 하니까 오래됐다고. 자기는 이 선장하고 끝까지 갈 거라고. 일 해보면 안다고. 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취재를 딱 나갔는데 배가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나가요. 이제 꽃게 이 개잡이 어선이에요. 여러 대의 배가 나가요. 막 배가 이제 손살같이 나갑니다. 막 전속력으로 땅 하면 막 솟구쳐 나가듯이 막 배가 쫙 가요. 왜냐면 좋은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근데 이 젊은 선장이 그 자리를 굉장히 잘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개가 많이 있는 그 자리를 진짜 잘 본대요. 근데 갑자기 이 선장이 땅 하고 전속력으로 이렇게 배를 막 최고 속력으로 내서 막 다른 배들보다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게 해서 갔는데 계속 이 자리를 못 잡고 뱅뱅 돌아요, 애가. 다른 개잡이들은 막 빨리 그물을 내리고 막 선장이 고함 치고 막 선원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개를 막 그물을 막 내려요. 선원들이 좀 약간 좀 이제 안달이 나는 거죠. 아, 저거 지금 자리를 잡고 우리도 빨리 그물을 땡겨야 이 지금 개를 잡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서 물건을 파는데 얘가 잠깐 그물을 내리다가 멈추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대기. 이미 자리는 다 뺏겨붙지 이미. 한 번 나갈 때마다 기름값이 얼마인데 이게. 빈손이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잠깐 대기하라고 하는 거. 대기하다만 갑자기 배를 돌려요. 빨리 나오자고. 빨리 나오자. 일단은 빨리 복귀한다고.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 거예요. 진짜 폭우가 밀려오는 거예요. 폭우가. 이 배가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에 폭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잡이 어선들은 어떻게 됐느냐. 잡았던 그물 다 잘라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생매장당하게 생겼는데.
그물 다 버리고 어구 다 버리고 미친듯이 도망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미 먼저 도착해서 쉬고 있는 거죠. 비가 그칠 때까지. 이 선장은 배 밖에서 계속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지. 선원들을 충분히 재우는 거예요. 충분히 재우면서 이제 혹시 아까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뭐 그물 트어진 데 없는지 장비 점검을 시키는 거예요. 또 보통 보면은 그냥 해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산. 자기 집에 다 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날 봐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오늘은 배 안에서 자고 그물 점검하고 자기도 배 점검을 하는 거야. 안 자고. 옆에서 물어보죠. 피곤한데 괜찮냐고. 근데 사실 지금 피곤한 것보다 걱정되는 게 오늘 이렇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좀 많이 난다고. 저 선원 지금 이 개를 또 잡아야 그거 팔아가지고 이 선원들도 그걸로 뭐 월급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지금 좀 걱정이다 하면서 계속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머지들은 이제 어구가 없지. 개를 잡아야 되는데 새롭게 어구를 장만을 해서 이거 꽃게를 잡으러 나서려면은 개를 잡으러 나서려면은 한 2, 3일 걸린다 이거예요. 배에다 다시 장착하고 해야 되니까 어구를. 망한 거지 한마디로. 근데 진짜 이게 신기했던 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해가 쫙 솟는 거예요. 해가 어마어마하게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미친 듯이 선원들 깨워가지고 바다 한복판으로 가더라고요. 한복판으로. 지 혼자 갔어요. 지 혼자. 지 혼자. 나머지 배는 구경만 하고 있고.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싹쓸이 했죠. 판쓸이 했죠. 판쓸이. 자기네들도 물론 어구가 끊어진 것도 있고 완전 만선이에요. 완전 만선. 그래서 이 선원한 이제 선장한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냐.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이 뱃일이라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저분들이 한 번 다치면 그 다음날 일을 못 나가는데 일을 못 나가면은 개도 못 잡고 이러니까 일당을 못 받으니까 자식 교육도 못 시키지. 돈은 벌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전을 일단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기 많이 잡고 이런 거보다 뭐 일단 보는 게 날씨, 파도 이런 걸 많이 본대. 이런 걸.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로 돌아가는데 자기들 개만 꽉 채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구들 있잖아요. 어구들 끊어놓고 간 어구들 이것도 챙길 수 있는 거는 딱 돌면서 챙겨가지고 그 바닷가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그 주인 찾아가라고. 지 것만 처먹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얘를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고. 일 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일 해보면 지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옆에 그 보면 손실난 그 배 어구 떠다니는 것들도 건질 수 있는 건 좀 건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동업자 정신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 어구 안에는 또 개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라도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주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회원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동업자 정신을 서로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 매매도 안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매매도요. 이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풍랑이 치고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고 위기적인 상황이 올 때는 그냥 팽팽 노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매매 기법 공부도 하고 매매 기법도 시스템도 점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나는 좀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배움의 길을 좀 찾을 필요도 있겠죠. 제 말 맞습니까? 혼자 해도 안 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 카페에 무료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을 한번 사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그 내용에 자신 있고 실제로 그 책을 보고서 제 강의를 듣고서 잘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떳떳하게 남 부끄럽지 않게 뭐 사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충분히 제 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제 강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원님들 보고 마냥 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거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예 딱 잘라서 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님들 스스로 판단을 잘 해보시고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이 잘 안 서실 때는 저한테 전화를 거셔가지고 회원님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물론 그 와중에 제가 전화로 1대1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뭐 쓴소리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회원님들이 뭐 짜증나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쓴소리를 할 때도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회원님들이 좀 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무서워서 전화를 예, 그죠. 한번 이 전화를 하신 분들은 잘 안 하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잘 안 하더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메시지 있죠? 우리 회원님들 요 실시간 메시지 요거 구독 버튼이 제 거에는 당연히 구독 버튼이 없는데 회원님들이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구독이라고 있어요. 구독. 예, 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그 어플로도 전송이 되십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구독하기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영상도 올라갈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륜 강사가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이 전륜 강사 방송도 많이 그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뉴스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호재 요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싶고 공부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꼭 이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너무 무리해서 거래하시지 마시고 또 중국 관련주들 또 행여나 또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붙지 마시고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오른 어떤 육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슬쩍 조심하셔야 될 시기가 왔으니까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내일 하루도 이 원칙대로 거래 잘 하셔서 좀 덜 잃는 매매로 혹은 수익을 내더라도 뭐 조금 짧게 보시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일 원칙을 지킴으로써 회원님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매매로 하루를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